유럽의 한 고급 호텔 내부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어우러져 마치 궁전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 호텔 2층에 자리한 중국 요리 레스토랑. 골든 드래곤은 오늘도 여느 때처럼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식당 한쪽에서는 22살의 김청아가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청아의 손길은 능숙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녀는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았죠. 테이블볼을 가지런히 펴고 젓가락과 포크를 정확한 위치에 놓으며 물잔에 얼룩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했어요. 이런 세심함은 청아만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청아야, 오늘 손님이 많을 것 같아. 마음의 준비 좀 해둬. 주방장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네, 알겠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청아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2달 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거든요. 어머니는 홀로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고등학생인 여동생 청미는 학비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청아가 이 일을 시작한 것도 가족을 위해서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청아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항상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어요. 손님들에게는 정중하고 친절한 미소로 다가갔고 때로는 서툰 중국어나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한 손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청아는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맛있게 드셔서 저희도 기뻐요. 또 오세요. 오후가 되자 식당은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청아는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럽의 늦가을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청아는 문득 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들,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대화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청아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분이었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가끔 슬픈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죠. 어머니도 그 이야기만은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청아는 다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하루였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가르쳐 준 가장 큰 가르침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호텔 로비는 더욱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과 우아한 드레스를 걸친 여성들이 오가며 마치 다른 세계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죠. 청아는 이런 광경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어디선가 느껴지는 거리감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청아야,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단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대기업 회장님이시래. 아주 중요한 분이니까 실수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줘. 청아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이자 자신이 태어난 곳이기도 했거든요. 비록 어릴 때 유럽으로 이주해서 기억은 흐릿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죠. 오후 7시쯤 호텔 입구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70대 정도로 보이는 품격 있는 노신사였어요. 회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맨 그의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축적된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강태석 회장이었죠. 청아는 입구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골든 드래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어로 인사하는 청아의 목소리에 강태석 회장은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청아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회장을 안내했어요. 함께 온 수행원들과 함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은 강태석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메뉴를 설명하며 주문을 받는 동안 청아는 자꾸만 회장의 얼굴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의 눈매와 코의 형태가 묘하게 친숙했습니다.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그저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해산물 요리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맛이 어떤가요? 강태석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희 주방장님이 특히 자신 있어 하시는 메뉴예요. 한국식으로 조리해서 더욱 친숙하실 거예요. 청아의 대답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음식이 나오는 동안 청아는 계속해서 서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장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그가 웃을 때의 표정이나 젓가락을 잡는 손의 모양까지도 익숙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국 어디 출신이세요? 강태석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랐습니다. 청아의 대답에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죠. 뭔가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청아는 최선을 다해 서빙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회장의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의 웃음소리, 말하는 투, 심지어 차를 마시는 모습까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혹시 아버지와 비슷한 구석이 있어서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강태석 회장은 식사를 마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유럽에서 이런 맛있는 중국 음식을 맛볼 수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의 말에 청아는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마치 가족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강태석 회장 일행이 떠난 후 청아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아직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장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그가 마지막에 지었던 그 따뜻한 미소는 마치 아버지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청아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접시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테이블 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죠. 몸을 굽혀 확인해 보니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이건 아까 그 회장님 것 같은데. 청아는 지갑을 주워 들었어요. 분명히 강태석 회장이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프런트에 가져다 주려고 했지만 문득 호기심이 들었어요. 혹시 연락처라도 확인해서 직접 연락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어본 청아는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신용카드와 명함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 작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사진을 꺼내본 순간 청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았어요. 청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사진 속 그 젊은 남성은 바로 청아의 아버지, 강성준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청아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강태석 회장의 지갑에 아버지 사진이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아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이상하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진 하나 보낼게요. 이분 아세요? 청아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아까 강태석 회장의 모습을 찍어둔 사진을 전송했어요. 아버지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에 몰래 찍어둔 것이었거든요. 잠시 후 어머니의 충격적인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청아야, 이분이 어디 계시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급변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긴장된 목소리였죠. 여기 호텔에 오셨던 한국 회장님이세요. 왜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청아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일 끝나면 집에 바로 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청아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다시 지갑 속 사진을 들여다본 청아는 뒷면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성준아, 아버지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청아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준.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이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청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강태석 회장이 아버지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는 그렇게 놀란 반응을 보인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청아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프런트로 향했어요. 실례합니다. 손님이 지갑을 놓고 가셨는데요. 직원은 고마워하며 지갑을 받았죠. 강태석 회장님 것이네요. 바로 연락드릴게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청아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청아는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영숙은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청아가 들어서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청아야,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진중했습니다. 청아는 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에요? 그 회장님을 정말 아시는 거예요? 이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아야, 엄마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어.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버지 말씀이세요? 청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내 아버지 강성준은 강태석 회장의 막내 아들이었단다. 청아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이영숙은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한국의 큰 기업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 하지만 집안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걷고 싶어 했지. 사업보다는 예술을 사랑했고 자유로운 삶을 원했어. 어머니의 눈에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빛이 어려 있었어요. 이영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성준 씨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와 결혼했어. 내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거든. 그 때문에 아버지. 그러니까 강태석 회장과 크게 다투게 되었지.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을 떠나신 거예요? 청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성준 씨는 지방과 연을 끊고 우리는 함께 유럽으로 왔어. 내가 태어나고 얼마 후였지.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청아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대기업 회장의 손녀라니. 그동안 왜 아버지가 가끔 슬픈 표정을 지었는지, 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그럼 오늘 만난 그 회장님이 제 할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이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준 씨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그리워했어. 화해하고 싶어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는 못했지. 아마 강태석 회장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한편 호텔에서 지갑을 돌려받은 강태석 회장은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젊은 여성, 청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특히 그녀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모습과 어딘지 익숙한 얼굴이 마음에 걸렸죠. 강태석은 지갑에서 아들 성준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성준아, 너를 내쫓은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는 매일 밤 이 사진을 보며 후회하곤 했어요. 고집센 아버지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거든요. 혹시 강태석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그 중국 식당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 직원에 대해 알아봐. 이름이 뭔지,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무언가 예감이 든다는 듯한 목소리였죠.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청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하지만 이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 우리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했거든. 하지만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셨잖아요. 청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청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 둘 다 서로를 사랑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날 밤 청아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그리워했던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청아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탓에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결연했어요. 어제 알게 된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결정이 서 있었거든요. 청아야, 안색이 안 좋네. 괜찮아?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청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강태석 회장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호텔 프런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아 씨, 어제 지갑을 찾아가신 강태석 회장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네요. 특별히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신대요. 청아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오쯤 강태석 회장이 다시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청아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지갑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강태석 회장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고마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청아는 정중하게 대답하며 그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회장은 간단한 차 한 잔만 주문했습니다. 청아가 차를 가져오자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실례지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청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강청아입니다. 강청아. 강태석 회장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아버님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청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지갑에서 본 그 사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버지 이름은 강성준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강태석 회장의 찻잔이 덜컥하며 받침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강성준. 설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청아를 바라봤죠. 청아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회장님 지갑에서 사진을 봤어요. 제 아버지와 너무 닮은 분의 사진을.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그 사진 속 분이 강성준이 맞나요? 강태석 회장은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급히 지갑을 꺼내 그 사진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청아의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보며 말했죠. 그럼 너는 내 손녀라는 말이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청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2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재회였지만 그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상처가 가로놓여 있었거든요. 강태석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이가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의 목소리는 크게 떨리고 있었어요. 청아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2달 전에 갑작스럽게 병으로. 강태석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후회가 되어버린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려서. 청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석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늦었지만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만약 평생 모르고 지냈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강태석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어렵겠구나. 시간이 되면 조용한 곳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청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할아버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청아가 일을 마친 후 강태석 회장은 호텔 근처의 조용한 공원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공원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20여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성준이는 어떻게 살았니? 강태석 회장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청아는 천천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셨고, 저와 동생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셨죠. 청아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멀리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었어요. 강태석 회장의 주먹이 무의식 중에 꽉 쥐어졌습니다. 그때 나도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아들이 선택한 길을 인정해주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정말 그리워하셨다고 해요. 화해하고 싶어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셨대요. 청아의 말에 강태석 회장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던 거죠. 마지막에 성준이가 무슨 말을 했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청아는 잠시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전해다오라고 하셨어요. 강태석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너무 완고했어. 아들의 행복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가 잘못이었어. 눈물을 흘리는 할아버지를 보며 청아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할아버지를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당신 나름대로의 사랑의 방식이었다고. 성준아, 내 아들아. 강태석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공원에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단풍잎들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죠. 잠시 후 강태석 회장이 청아를 바라봤습니다. 청아야, 너희 어머니와 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청아는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시고 계시고 동생은 고등학생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강태석 회장은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며느리와 손녀들이 고생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 청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비록 어렵지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강태석 회장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아니야. 내가 성준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라도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그는 청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들은 내 소중한 가족이야. 성준이가 남겨준 선물이고. 하지만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도 자립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청아가 말했지만 강태석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자립하는 것은 다른 문제야.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해가 지기 시작하자 공원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어요. 청아야, 너희 어머니와 동생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성준이의 가족들과 제대로 인사를 나누고 싶어. 강태석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아는 잠시 고민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놀라시겠지만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강태석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흘 후 청아의 집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영숙은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강태석 회장과의 만남을 앞두고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고등학생인 둘째 딸 청이도 처음 만나는 할아버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청아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이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20여 년 전 남편과 함께 한국을 떠날 때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강태석 회장이 청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고급차 대신 검은색 일반 승용차를 타고 온 그의 모습에서는 소박함이 느껴졌어요. 그는 잠시 집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나는 며느리와 손녀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 이영숙이 나타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을 지닌 그녀를 보며 강태석 회장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는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강태석 회장은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곳곳에서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졌죠. 거실에는 강성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석 회장은 그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성준아, 아버지가 왔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영숙과 청아, 청이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오랫동안 억눌렀던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강태석 회장은 한참 동안 아들의 사진 앞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성준 씨는 마지막까지 아버님을 그리워했어요. 화가 나신 것도 이해한다고 했고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강태석 회장은 고개를 들어 이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아니 영숙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내가 고집을 부려서 당신들이 고생했는데.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다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영숙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강태석 회장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성준이가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용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동안 못해준 것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만 받겠어요. 저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영숙의 단호한 말에 강태석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가족으로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청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자립해서 살고 싶어요. 대신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강태석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녀들의 의지를 꺾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럼 최소한 교육비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성준이라면 분명 그것을 원했을 거야. 이영숙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라면 성준 씨도 기뻐할 것 같아요. 청미의 눈이 반짝였어요. 대학 진학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어진 기분이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강태석 회장은 작별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자주 만나도 될까? 성준이 이야기도 더 듣고 싶고 너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가족들은 기꺼이 동의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반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온 한국의 어느 정원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요. 강태석 회장이 마련한 이 조용한 공간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꽃잎들을 살랑살랑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죠. 이영숙과 청아, 청미는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태석 회장이 준비해 준 것이었어요.
그는 손녀들이 한국의 전통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했거든요. 제단 위에는 강성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이 있었습니다. 성준아, 아버지가 이제야 너를 제대로 보내주러 왔다. 강태석 회장은 아들의 사진 앞에서 깊은 절을 올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후회나 자책이 아닌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청아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아버지께 차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와 저희가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기쁨이 더 컸거든요. 청미도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빠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이번에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밝은 목소리로 아버지께 근황을 전하는 청미를 보며 강태석 회장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 놓고 가세요. 아버님도 저희도 모두 괜찮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야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의 말에 강태석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정원을 천천히 거닐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죠? 청이가 강태석 회장의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강태석 회장은 손녀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청아는 유럽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강태석 회장이 운영하는 작은 문화재단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비록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청아야, 내가 하는 일을 보니 성준이가 꿈꿨던 삶이 이런 거였구나 싶어. 강태석 회장이 말했습니다. 청아가 문화사업에 열정을 보이는 모습에서 아들의 예술적 감성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정원 한쪽에 마련된 벤치에 모두 앉았습니다. 강태석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의 지갑 속에 넣어 다녔던 사진이었죠. 이제는 이 사진을 보며 슬퍼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어. 성준이가 너희들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남겨줬거든. 이영숙은 시어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성준 씨가 가장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아버님과 저희가 화해하는 것 말이에요. 강태석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손을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정원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기대어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청아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곁에 계시고 저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성준아,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강태석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어딘가에서 성준이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청미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내년에도 이렇게 아빠 제사 지내요. 그리고 매년 벚꽃 필 때마다 함께 와요. 강태석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 매년 이때가 되면 우리 모두 여기서 만나자. 그렇게 네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정원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비록 강성준은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가족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죠.